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8월 8일 입추입니다. 깜짝 놀랐죠? 예,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더운데 가을이라니. 벌써 간판을 바꿔 끼운 거 아닙니까? 입추, 간판을 세운 겁니다. 가을이라는 이 입자를 쓰죠. 요 드립자를 쓰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 드립자는 이렇게 생긴 글자, 옛날에는 어떤 틈바구니 사이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입춘 또는 입추, 이런 계절이란 것은 몰래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선다 하면은 사람이 큰 대자가 원래 땅 위에 딱 서는 모습, 이것이 지금의 설립이죠. 그래서 이 입자 들어가는 말은 웅장한 겁니다. 입장, 입추, 입하, 입동 등등. 그리고 이 글자를 좀 풀이를 해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을을 제대로 맞이하려면은 가을의 의미를 알고 맞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동물이 아니니까, 우린 지혜로운 존재이니까 그 지혜로움으로써 더 나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단지 지식 한 노라기에서 넘어서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자, 이 입자는 알아봤으니 이 추자인데 벼화가 들어가네요. 좀 비교적 쉽죠? 쉬운 것 속에, 간단한 것 속에 아주 심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벼화는 원래 이런 글자였겠죠. 벼 또는 뭐 보리일 수도 있고, 이건 잎사귀, 그리고 이건 뿌리. 이 식물 종류는 전부 이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변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벼화는 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음식, 식물, 우리의 생명줄, 곡식, 이걸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곡식이 입에 들어와야 화해로울 수가 있죠. 곡식이 안 들어오면 싸움 나죠. 불화가 일어나죠. 불화. 그래서 이것은 입도 되고 사람도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입구자는. 그래서 사람은 이 추수한 것, 즉 재산입니다. 이것이. 다른 의미로는, 농사로는 뭐 추수한 내용물이겠지만 다른 1년간 열심히 뭘 했으면 또 무슨 수입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 것이 있어야 넉넉할 때 화해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또는 우리가 그런 재산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럼 얻어지는 게 있어야죠. 결실이. 그래야 기분이 좋고 여유로워지는 것이죠. 자, 이제 벼화 옆에 있었던 이 불화. 풀은 불이지 뭐겠느냐. 그러면 벼화 옆에 왜 불을 붙였느냐. 어떤 분들은 볏짚, 가을에 볏짚을 많이 이제 이렇게 잘랐겠죠. 그걸 모아놓고 불사른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건 조금 오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볏짚은 불사르는 거 말고도 쓰임새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골 살이 하다 보면 그게 많은 모양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지붕에도 옛날에 썼을 것이고 항아리를 둘러싸는 데도 썼을 것이고 뭐 등등. 그래서 이걸 단지 불 지른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고요. 더 고대 문자를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갑골문까지 쭉 점프를 해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발견이 이어져요. 자, 이 가을 추자의 고대형, 즉 3000년, 3500년 전에는 이런 모양이었네요. 이게 갑자기 무슨 복잡해지는 모양인데, 물론 이 한 가지는 아니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여러 식으로 여러 가지인데, 이게 메뚜기를 뜻하는 성형 문자예요. 가을은 메뚜기다. 가을이 왜 메뚜기죠? 가을에 메뚜기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우리에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갑골문자 중에는 이렇게 생긴 갑골문자가 몇 개가 발견됩니다. 이건 불화자거든요. 우리 지금 쓰는 이 불화자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써요, 옛날에는. 불에 메뚜기를 구워 먹는다. 그런 계절이다.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인식되고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전라도에서 고향 쪽에서 메뚜기 구워 먹었거든요. 방앗개비 많이 구워 먹었어요. 뭐 둘 다 비슷한 것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간식이 없으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이거 구워 먹으니까 얼마나 큰 낙이었는지 고소하고 우리 몸에 상당한 양분을 보충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를 불에 구워 먹는 계절, 가을, 이것은 확 와닿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불화를
뭘로도 해석할 수 있냐면은 햇살, 따뜻한 햇살로도 해석하는 겁니다. 이 날일자인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열이 나고 있으니까 불도. 그래서 그 봄 햇살 또는 가을 햇살. 가을 햇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가을 있고 봄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다른 게 봄 햇살 따사롭다고 하죠. 봄 햇살은 기분 좋아요. 일광욕 하고 싶어져요. 겨울에 추웠으니까 이제 따스한 햇살 속에 몸을 녹이고 싶어요. 근데 가을 햇살은 따갑습니다. 따갑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반드시 뭐 선텐크림 바르고 나가야 된다고 하죠. 그만큼 피부에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겁니다. 가을 햇살은. 그리고 비도 마찬가지예요. 봄비는 낭만적이죠. 왠지 촉촉하고 좀 맞아보고도 싶고 젖고 싶고. 그러나 가을은 어떻습니까? 가을비는 만물의 생장을 끝장내는 어떤 칼날과 같은 거예요. 추살, 떨어뜨려요. 그래서 가을비 우산 속이라는 말이 있죠. 그냥 받으면 안 돼요. 우산 쓰고 받아야 돼요. 아무리 낭만적이어도 쓸쓸하죠. 추살의 기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러서 예로부터 춘생, 봄에는 생장시키고 봄은 생장시킨단 말이죠. 만물을. 춘생.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는 계획도 짜고 꿈에 부풀고 가을이 되면은 심판을 해야 돼요. 즉 아닌 거, 못 쓸 것은 없애야 돼요. 추살. 좀 무서운 단어 같지만 이것이 우주의 이치고 생명의 지혜입니다. 추살할 건 추살해야 돼요. 1년 내내 너무 먹었더니 뱃살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 추살해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뭐 수련을 열심히 하거나 해서 쏙 빼야 되죠. 이게 추살이에요. 나쁜 거 아니죠. 몸 안에 쌓인 숙변 제거, 이것도 추살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잡념 제거, 이것도 추살이에요. 가을이란 것은 이렇게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고 온갖 생명들이 이렇게 걷어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풍요롭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을 한 사람은 돈도 많이 벌겠죠. 마치 저녁에 돈 걷어가듯이 1년의 가을에는 연봉이라는 것도 있고 걷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결실이라고 하죠. 듣기만 해도 소담스러운 단어죠. 결실. 열매, 실. 열매는 꼭 먹는 것만이 아니죠. 돈으로도 환산되죠. 그래서 조개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실은 아름다운 측면이고 냉정하게 아니다 싶은 것은 탁탁 쳐내야 돼요. 스스로도. 저 자연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내 인생에서 아니었던 것, 내 마음속에서 이건 불필요했던 걱정이라든가 우울함이라든가 염려증, 건강 염려증, 불신 이런 것들은 칼로 쳐내버리자고요. 이 목을 치는 겁니다. 일종의 이것이. 무섭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과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는. 자연도 그러고 하늘도 그래요. 아닌 것은 쳐버립니다. 주로 어떤 걸 치느냐? 최고로 돌아보지 않고 쳐버리는 것은 생명을 압박했던 것들. 생명성을 발휘하고 성취하게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인데 모든 낱낱의 생명 말입니다. 근데 생명을 억압했어요. 누군가. 억압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고 고생시키고 그 자유를 말살했고 그런 존재들은 가장 먼저 쳐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일말의 용서가 없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건 좀 잘못 썼네. 다시. 추상 같다 그러죠. 가을설이 싸늘하지 않습니까? 인정이 없이 추상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을에는 가을바람이 추상같이 그 산을 덮으면 낙엽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벌겋게 누렇게 단풍이 들었다가 공포에 질린 그 얼굴을 하다가 결국은 바람에 흩날리고 나중에 사람들의 밥에 와서 밟히는 소리만이 쓸쓸하게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생명을 반대했던 존재들의 운명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을이 아름답게 결실 있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싹 씻어내는 그런 좋은 추살 같은 그런 가을이 오시길 바랍니다.